자, 안녕하세요. 강창희 원장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스케일링 한 다음에 너무 힘들어요. 후유증이 심해요. 잇몸에 구멍이 생겼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댓글 달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스케일링을 하는데 의료인의 재량에 따라 잇몸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나요? 제가 스케일링이 틈이 없었는데 원래 치아 사이에 요 근래 스케일링을 자주 해서 그런지 틈이 생겼네요. 치석이 많다는 얘기는 없는데 뭐 잇몸이 부어서 스케일링 많이 아팠을 거란 말은 들었거든요. 스케일링은 다른 곳에서 해야 될까요? 라는 어떤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케일링이라는 걸 또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렇게 보면 이제 집에 치과에 가면 게 위 막 떨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찌찌찌찌찌 하는 거, 예, 그걸로 하는 거고요.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치석을, 그러니까 이하 이사에 있는 요런 빨간 치석들을 갖다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깎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치석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렇게 붙어있는 앞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환자분들 중에는 이가 깨졌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혀를 대보면 여기가 있던 게, 이게 꽉 막혀 있던 게, 이렇게 꽉 막혀 있던 게 없어졌잖아요. 이거 비워버리니까 이가 깨졌어요 하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치석이 심한 분들도 많으세요, 정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각조각 한꺼번에 뭐 제거를 못하니까 이렇게 뜯어내고, 큰 조각을 뜯어내고 또 드드드드 하면서도 나머지를 또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여성분이 얘기했던 게, 잇몸에 좀 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잇몸이 부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치석도 많고 그러면 이렇게 잇몸이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뺑 하고 부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이렇게 잇몸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아까는 보이지 않던 구멍이 이렇게 생기겠죠. 볼까요? 아까는 이게 부어가지고 막혀있던 구멍이었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뻥 뚫어지면 환자 입장에서는 잇몸이 내려가 버린 거죠. 이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오래간만에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멍이 사실은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막혀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깨끗이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쭉 내려앉아 버려요. 그럼 환자는 잇몸에 구멍이 생기고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잇몸이 막 꽉 차 있어요, 잇몸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르지만 이런 거 갖다가 이제 깨끗이 청소하고 하게 되면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쵸, 아까보다 훨씬 더 구멍이 뚫리게 되니까 환자분들은 내 잇몸이 내려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스케일링 한 다음에 잇몸이 망가졌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스케일링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냥 살면 좋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걸 놔두게 되면 여기 모형으로 보이면 속으로 이렇게 자꾸 골마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잇몸 살이 이렇게 부어서 이게 덮여는 있는데, 이게 치석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잇몸뼈는 점점 이렇게 여기 있던 잇몸뼈가 점점 녹아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녹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되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보시면 잇몸이 좀 내려가는 느낌 드시죠? 여기 벌써 이게 뿌리가 원래는 이렇게 있고 또 뿌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비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잇몸 뿌리가 내려간 거예요, 한참.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경우가 많고요. 또 더 심한 분들 계세요. 이게 뭐 스케일링을 안 하고 막 나는 놔둘 거야 그러면 여기 보이시잖아요. 계속 치석이 밑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 쪽 아래로. 그러면 어때요? 원래는 잇몸이 원래는 여기까지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되거든요. 이 빨간 여기 보이는 이 잇몸으로 여기가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되는데, 치석이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게 잇몸이 점점 퇴축한다 그러죠. 내려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뽑게 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힘들어서 스케일링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사실 환자분들은 많이 불평들하세요. 잇몸이 더 나빠졌다. 하지만 이걸 놔두게 되면 결국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완전히 더 어차피 뽑게 되는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스케일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게 보통 이제 잇몸이 이렇게 부은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런 식 아래 같은 경우,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해고 나면 이렇게 조금 내려가서 구멍이 생기게 되면 환자는 더 잇몸이 나빠졌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어서 나빠진 걸 모르다가 이제 청소를 깨끗이 하니까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빈 공간 때문에 환자분들은 오히려 더 불편하신 분도 계세요. 차라리 이렇게 잇몸이 부어서 막혀 있으면 덜 허전한데 이렇게 부어버리니까 찬 거 먹을 때도 더 불편한 것 같고, 발음이 샌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잇몸이 부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아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쌓여서 잇몸이 부어 있다가 이 더러운 놈들을 깨끗이 청소를 하니까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면서 잇몸이 제자리로 돌아간 거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하나가 더 불편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치과 의사 입장에서 이걸 또 놔둘 수는 없어요. 놔두면 계속 밑으로 이렇게 치석을 따라서 잇몸이 따라 녹게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제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조기에 빨리 스케일링 하는 게 낫지, 놔두면 이렇게 더 심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덤으로 아까 이렇게 치석이 많은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아까 뭐냐면 이가 깨졌어야 하는 분도 있거든요. 아랫니가 전 제 직접 경험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 부위를 들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걸 제거하게 되면 이 치석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 화면이 선명하진 않은데 이거 있죠? 이걸 들고 오신 분 계세요. 이가 깨졌다고 붙여달라고, 이거 실제로 붙여달라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하 이 사이가 아래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제거하고 나면 이게 좀 뻥 뚫려요. 이 뻥 뚫리면 여기가 혀로 되면 이제 허전하거든요. 그럼 이가 깨졌다고, 이거 분명히 스케일링 하시다가 이를 깨먹은 거 아니냐고, 이것 때문에 분쟁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가 깨졌다고 보통 오는 게 뿌리 쪽이 깨졌다는 거는 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다음에 언젠가 시간이 나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이 갈아먹었는데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생기는지 다음에 언젠가 다시 스케일링 시간이 오면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 환자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스케일링을 좀 잘못 받은 게 아니냐, 잇몸이 안 내려갔는데 내려간 것 같다, 치석이 많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잇몸이 부은 경우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잇몸이 부었을 경우에, 즉 치석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도 잇몸이 부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느낌? 사실 생각보다 이건 치석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 실제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잇몸이 이렇게 쫙 내려가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자,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과연 구멍이 얼만큼 생기는 이유가 뭔지, 또 그 구멍이 정말 나쁜 것인지, 또 그것이 정말 스케일링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즐거운 월요일은 안 되시겠죠? 또 힘드시겠죠? 자, 화면이 작아서 보일까요?